탕비실에 이게 똑 떨어지는 순간 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신다는 말보단 수혈한다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음료, 살기 위해 마신다는 이것, 커피.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이야기할 커피는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아무리 저가형 커피 전문점에 자리를 많이 뺏겼다지만 그래도 믹스 커피만의 매력이 있죠. 회사에서 타 마시는 커피 타임은 합법적인 월급 루팡 시간입니다. 이건 그냥 커피가 아니라 노동요거든요. 근데 이 인스턴트 커피가 처음 나왔을 땐 꽤 맛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의 현대인들과 같이 살기 위해 마셨다고 합니다.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인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됐거든요. 이 까만 물이 뭐길래? 오늘은 이 인스턴트 커피가 태어난 이유부터 시작해서요. 커피는 맥심이라면서 전 국민을 세뇌시켰던 동서식품과 그 라이벌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글로벌 식품업계 1, 2위를 다투던 네슬레가 한국에 와서도 동서식품은 못 이겼거든요. 당연히 여기엔 이유가 있죠. 저는 김밥이고요. 오늘 제가 떠먹여드릴 이야기, 맥심이 네슬레를 이긴 이유입니다. 맥심은 한국 브랜드가 아닌 크래프트 푸즈의 인스턴트 커피 브랜드입니다. 지금은 몬델리즈로 분사했고요. 이걸 동서식품이 라이선스 생산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한국에서 맥심 하면 인스턴트 커피의 왕이지만요.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1938년 네슬레의 네스카페가 처음으로 인스턴트 커피를 대량 생산해 팔았어요. 이전에도 인스턴트 커피가 존재하긴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는 좀 달랐거든요. 아무튼 이 인스턴트 커피가 나타난 계기가 꽤 재밌습니다. 이 이야기는 브라질로 넘어갑니다. 1930년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전 세계가 혼란할 당시 브라질에도 엄청난 위기가 닥쳤어요. 이 나라는 아주 예전부터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이었는데요. 대공황을 겪으면서 원두가 안 팔려도 너무 안 팔리는 거죠. 그 많은 원두가 다 처치곤란 상황에 놓입니다. 근데 이때 네슬레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요. 원두 자체에는 유통기한이 있지만 커피를 내린 후에 수분을 증발시켜 가루로 만들어 가공하면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가루에 물만 타면 다시 커피가 되잖아.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게 바로 인스턴트 커피 네스카페입니다. 당시 인스턴트 커피 제조 방법은 이렇습니다. 200도 정도로 가열된 곳에다 커피를 분무기로 쫙 뿌립니다. 그럼 수분은 싹 증발하고 가루만 남게 돼요. 이걸 분무 증발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은요, 이미 내린 커피를 한 번 더 끓이는 거랑 다름없기 때문에 향과 맛이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맛이 없죠. 근데 당시 네스카페가 출시됐던 때는 1938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때입니다. 군인들에게 이 커피가 대량 제공됐고요. 맛은 좀 덜해도 전쟁 중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가 엄청난 위로가 된 거죠. 덕분에 네스카페는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1941년 12월 미국도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네스카페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는데요. 이게 양이 역부족인 겁니다. 결국 맥스웰 커피를 가지고 있던 제너럴 푸즈라는 회사에게도 인스턴트 커피 생산을 맡기게 됐어요. 그리고 이후로는 미군이 가는 곳마다 네스카페와 맥스웰이 퍼지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 인스턴트 커피는 수요가 엄청났어요. 맛은 둘째치고 일단 편하잖아요. 이 인스턴트 커피 시장에서는 네스카페가 우위를 잡습니다. 네스카페는 1938년부터 이미 등장한 브랜드임에 반해 맥스웰 하우스의 인스턴트 커피는 시작이 군남용이었고 민간 시장에 팔리기 시작한 건 전쟁이 끝난 이후부터거든요. 7대3 네스카페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 인스턴트 커피 역시 미군을 통해 들어옵니다. 일제강점기 때 커피하우스가 등장하기도 했었지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즐겼거든요. 그런데 미군이 등장한 이후 한국인들도 점점 인스턴트 커피를 접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커피가 잠깐 탄압의 대상이 됩니다. 5.16 군사정변 이후 수입품을 멀리하는 정책을 엄청 쏟아냈거든요. 외화 낭비의 주범이라 본 겁니다. 그리고 커피 역시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됐죠. 그런데 7년 뒤 1968년쯤에서부터는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미주산업이라 곳에서 MJC라는 국내 최초의 인스턴트 커피를 출시하면서 스타트를 끊었어요. 그리고 같은 해인 68년에는 큰 게 옵니다. 동서식품. 동서식품의 창업자인 고 서정기 회장이 1970년 제너럴 푸즈와 합작하고 맥스웰 하우스와 생산 계약을 맺은 거죠. 나중에 알려진 사실인데 당시 제너럴 푸즈에서는 한국에 투자하기 꺼렸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가난했었고 70년 당시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26잔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당시 미국인의 연간 커피 소비량이 789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였죠. 하지만 어떤 매력이 있었는지 결국엔 투자를 결정하고 한국에서도 맥스웰 하우스가 생산됩니다. 등장하자마자 국내 커피 시장의 50%를 장악했어요. 근데 사실 이 숫자만 보면 굉장한 성공 같지만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당시 국내엔 커피 시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았거든요. 게다가 불법으로 유통되던 미군 커피, 밀수 커피와 품질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오죽하면은 동서식품 맥스웰의 가장 큰 경쟁자는 미군 PX의 맥스웰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죠. 그런데 이 와중에 동서식품 사장이 횡령 혐의로 회사에서 해고되고 서정기 회장이 사망하는 악재까지 벌어집니다. 이렇게 어수선하던 동서식품을 인수한 게 김재명 명예회장이에요. 제일제당의 사장
회장이었고 삼성 이병철 회장과 오랜 기간 함께 일하면서 굉장히 깊은 사이였죠. 이병철 회장에게 조미료 시장에 진출해서 미원과 한판 붙으시죠. 이런 조언을 한 인물로도 유명하고요. 아무튼 이분이 제일제당을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모아다 동서식품을 삽니다. 이때부터 동서식품은 엄청난 성장을 이루죠. 당시 김재명 회장은 우리나라 커피 시장이 작아도 너무 작으니까 커피뿐 아니라 쌍화차, 생강차, 홍차 이런 것도 함께 팔았어요. 그리고 나선 어마어마한 걸 내놓죠. 프리마, 식물성 유지의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 나트륨을 섞어 만든 건데요. 이걸 넣으면 커피의 쓴맛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든요. 사실 이것도 네슬레에서 커피메이트란 이름으로 먼저 내놓긴 했는데요. 미국에선 딱히 잘 팔리진 않았습니다. 미국에는 우유로 만든 진짜 크림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우유 자체가 귀했죠. 프리마가 엄청나게 팔려나갑니다. 프리마 덕분에 동서식품의 지배력은 더 세졌죠. 그리고 많이 알려진 것처럼 커피, 설탕, 프리마를 섞어 만든 커피 믹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합니다. 이게 1976년 일인데요. 이전까지 커피는 다방에 가서야 마실 수 있는 음료였죠. 동서식품이 생산하던 커피도 주로 다방에 납품하는 거였고요. 하지만 커피 믹스가 등장한 이후 커피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편하게 마실 수 있게 됐고 낮게 판매까지 가능하니 저렴하기까지 하는 그런 음료가 됐어요. 노점상들이 등산로 입구마다 커피를 팔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덕분에 국내 커피 문화가 완전히 뒤바뀌게 됐죠. 하지만 동서식품의 저력은 지금부터입니다. 맥심이 등장하거든요. 이건 1968년에 미국 맥스웰 하우스에서 동결 건조 방식으로 만든 커피인데요. 지금 우리가 아는 맥심 하면 떠올리는 커피 믹스는 아니었고 커피 알갱이만 들어간 상품이죠. 앞서 언급했던 분무 증발법이 뜨겁게 수분을 날린다면 이건 급격하게 얼리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향과 맛을 훨씬 잘 살려낼 수 있었어요. 맥스웰이 처음엔 동서식품에 라이센스 주는 걸 망설였지만 지금은 망설일 이유가 없죠. 한국에서 점유율 최대 88%까지 끌어올리면서 거의 독점 수준으로 커피를 판매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전까지 한국 커피 시장이 너무 작다 보니 다른 대기업들이 머뭇거렸지만요. 이젠 상황이 다릅니다. 뛰어들어야죠. 그리고 이때 마침 네슬레가 한국 시장 진출을 고민 중이란 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네슬레의 한국 진출은 동서식품이나 맥스웰에게도 부담이었어요. 네슬레가 곧 들어온다는데 이걸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소문이 돌기 시작한 시점부터 차곡차곡 준비를 했어요. 당시 네슬레는 부드러운 커피 맛을 강조하던 때였는데요. 이걸 캐치한 동서식품이 네슬레가 본격적으로 그 시장을 파고들기 전에 신제품을 개발해서 선점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맥심 모카골드입니다. 그리고 86년엔 맥스웰을 캔커피로 출시합니다. 훗날 인간 맥심이 되실 배우 안성기 씨를 전속 모델로 기용했고요. 드디어 네슬레가 들어옵니다. 1987년 두산그룹과 합작 회사를 세우고 89년엔 공장을 세워 네스카페 생산에 들어갔어요. 네스카페와 테이스터스 초이스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붙었죠. 근데 이때 두 기업의 포지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서식품은 저가, 네슬레는 고가 정책을 펼쳤거든요. 가격 차이는 10% 이상 났고요. 근데 네스카페나 테이스터스 초이스나 미군 PX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아름아름 알고는 있었어요. 그 덕분에 출시 2년 만에 점유율 30%를 차지하면서 동서식품의 점유율을 뺏어오는 데 성공하죠. 근데요, 이게 끝입니다. 네슬레는 이 이상의 점유율을 뺏어오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 늦었습니다. 네슬레가 국내 진출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게 1984년인데요. 정작 생산을 시작한 건 89년이에요. 이야기가 돈지 5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거죠. 동서식품은 그동안 네슬레에 대한 조사를 다 마친 상태인 겁니다. 아, 이러이러한 커피를 내놓겠구나. 그럼 우린 이렇게 대응한다. 계산이 선 겁니다. 게다가 동서식품은 이미 국내에서 19년 동안이나 커피를 팔았던 곳이고요. 국내 인스턴트 커피 시장을 개척했을 뿐 아니라 한국인들의 취향까지 빠삭하게 파악한 곳이에요. 돈슐랭 네슬레 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네슬레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입니다. 훗날 코카콜라와 네슬레만 남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동서식품이 개척한 한국 인스턴트 커피 시장에서만큼은 통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90년대 초반엔 캔커피 시장으로 관심을 돌렸어요. 이마저도 동서식품의 맥스웰이 1위를 차지하고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 게임은 해볼만하다 생각한 거죠. 그렇게 캔 네스카페를 출시합니다. 그리고 유통 매장에 원장고를 무료로 보급했어요.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마실 수 있는 캔커피.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그리고 롯데칠성도 레스비를 출시하면서 캔커피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합니다. 동서식품이 여기에서만큼은 힘을 못 쓰고 결국 두 회사에게 추월당했죠. 이렇게 두 회사가 경쟁하던 1990년대 후반 엄청난 경쟁자가 등장합니다. 스타벅스를 필두로 한 커피 전문점들. 소비자들은 빠르게 커피 전문점으로 눈길을 돌렸고 인스턴트 커피 시장은 굳어버립니다. 이 시장이 조금씩 다시 바뀌기 시작한 건 한참 후인 2010년이었어요. 먼저 남양유업이 커피 믹스 시장에 진출합니다. 프렌치 카페를 커피 믹스로 출시하면서부터죠. 당시
당시 남영은 이 상품을 출시하면서 합성 첨가물인 카제인 나트륨을 넣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어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카제인 나트륨은 우유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걸 넣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소비자들은 이게 몸에 안 좋은 거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시 식약처에서도 남영의 마케팅을 지적했고 시정 명령까지 내렸지만 소비자들은 프렌치 카페 커피 믹스로 몰려들었어요. 동서식품 7, 네슬레 2, 기타 업체 1로 멈춰버린 커피 믹스 시장에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을 순식간에 30%로 끌어올립니다. 게다가 이분을 모델로 섭외했죠. 동서식품에서는 치트키 김연아 씨를 모델로 기용하고 맥심 화이트 골드를 출시하면서 점유율을 방어하긴 했지만은 네슬레는 그렇지 못했죠. 하지만 이것도 잠시, 남양 유업 불매 운동이 일어나면서 동서식품은 천천히 점유율을 회복합니다. 게다가 이분을 모델로 섭외했죠. 훗날 인간 카누로 불리게 될 배우 공유, 그리고 내 손안의 작은 카페라는 슬로건을 단 카누를 출시하게 됩니다. 보통 믹스 커피의 용량은 종이컵이 기준인데요. 카누는 밖에서 사 마시는 아메리카노의 용량과 그나마 가까운 200ml로 나왔어요. 사무실에서 아메리카노를 물처럼 마시는 사람들에게 카누는 딱 맞는 용량이었죠. 그리고 카누는 10년 만에 누적 100억 잔 넘게 팔리면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경쟁이 좀 엎치락뒤치락 해야 재밌는데 이 브랜드는 딱히 스릴 있는 브랜드는 아닌 것 같네요. 바리스타가 손수 내린 커피가 아날로그라면 인스턴트 커피는 대량 생산 과학의 결정체입니다. 어마어마한 발전을 거치면서 다양한 향과 맛의 인스턴트 커피가 등장했거든요. 커피가 익숙치 않은 소비자들에게 커피를 알린 역할을 했고, 더 나아가 한국형 커피로 재탄생시킨 인스턴트 커피. 스타벅스 같은 커피도 좋지만은 가끔은 이런 믹스 커피가 주는 편안함도 매력적이죠. 앞으로는 또 어떤 인스턴트 커피들이 등장하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